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이 아름다운 문화가 이제 미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 미국 부모들이 늘어나고 한복을 입은 아기들이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 SNS에 공유되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돌잔치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국의 전통이 미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까요? 무엇이 미국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딸, 에밀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어요.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조그마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가 3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약해져 갔어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에밀리아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웃어줄 때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무나도 짧았던 시간 끝에 에밀리아는 제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고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컵 하나, 서랍 속에 곱게 접어둔 아기 옷, 침대맡에 걸려있던 손때 묻은 담요. 무엇 하나 버릴 수도 치울 수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길에서 딸 또래의 아이를 마주칠 때마다 숨이 턱 막혔고 마트에서 아기용품 코너를 지나칠 때면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저에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끝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진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야, 이번 주 토요일에 루카스 생일 잔치를 해. 꼭 와줬으면 좋겠어. 생일 잔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직도 에밀리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미는데 다른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아가 덧붙인 말이 저를 고민하게 했어요. 돌잔치라고 한국 전통으로 할 거야. 남편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거든. 너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잊고 있었지만 진아의 남편은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돌잔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의미조차 알지 못했지만 단순한 생일 파티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아이의 생일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자리라면 혹시나 에밀리아를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돌잔치에 가기로 했어요. 파티날 진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기 루카스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은 축복을 나누고 있었어요. 집안은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고 따뜻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물건들이었어요. 태준 씨는 루카스를 작은 상 앞에 앉히고 붓, 돈, 실, 청진기 같은 물건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루카스는 조그마한 손을 뻗어 청진기를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환호하며 축하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하는 축복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의 첫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구나.
그 순간 에밀리아가 첫 생일을 맞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너무 바빴어요.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간단한 케이크 하나를 사서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촛불을 켜고 아이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진아의 남편인 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아에게도 이런 축복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동안 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돌잔치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고, 저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돌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아이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이후, 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에밀리아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녀와의 추억을 다시 꺼내어 보고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되새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에밀리아,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래. 저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잔치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일 파티라고 생각했지만 돌잔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 해를 건강하게 살아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무사히 자라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전통이었지요. 단순히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파티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의 존재를 축복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축하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나는 에밀리아의 첫 번째 생일을 어떻게 보냈던가? 퇴근길에 급하게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어요. 에밀리아와 함께한 첫 번째 해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돌잔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돌잔치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돌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첫 돌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아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문화가 생겨났던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한 해를 넘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작은 파티를 열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 불을 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 지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돌잔치를 통해 아이의 존재를 특별하게 기념하고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면 아주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어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한 해를 버틴 것에 대한 감사와 기원이 담긴 행사죠.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진 전통이네요. 우리 아이도 곧 첫 돌을 맞이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해보고 싶어요. 이런 따뜻한 의미를 가진 행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돌잔치 준비 방법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잔치 문화를 미국 부모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지, 전통적인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돌잡이는 무엇인지 하나씩 연구하고 정리해서 공유하면서 저 역시 돌잔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한 축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에밀리아에게 충분히 그런 마음을 전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환하게 웃던 에밀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 했던 모든 작은 순간들이 그 자체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에밀리아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아를 위한 돌잔치를 열어보려고 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아를 위한 돌잔치를 열기로 결심한 후 저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무엇을 해도 공허했어요. 하지만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에밀리아가 좋아했던 색을 떠올리며 장식을 고르고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사진을 정리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하면서 저는 다시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잔치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에밀리아가 제 삶에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준비를 해나가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슬픔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에밀리아가 떠난 지 꽤 됐는데 이제 그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돌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슬픔이란 단순히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에밀리아를 위한 돌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삶에 존재했다는 것,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였어요. 그것을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에밀리아가 제 삶에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 말을 한 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돌잔치를 어떻게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돌잡이라는 의식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돌잔치에서는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 지켜보는 돌잡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이가 고른 물건에 따라 미래를 점쳐보는 의미도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에밀리아가 돌잡이를 했다면 어떤 걸 골랐을까? 붓을 잡았을까? 아니면 실을 잡았을까? 아니면 장난감을 집어들고 환하게 웃었을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녀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위에 몇 가지 물건을 올려놓기로 했어요. 붓, 작은 노트, 하얀 천, 그리고 그녀가 아기 때 가장 좋아했던 인형까지.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에밀리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녀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준비를 마쳐가던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에밀리아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방긋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손으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망설이듯 서더니 작은 손을 뻗어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에밀리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아는 제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이전과 같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문득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돌잔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단순히 한 살이 되는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축복하고 가족과 함께 그 순간을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에밀리아를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슬픔을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블로그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에밀리아를 위해 작은 돌잔치를 열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하는 전통이 있대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 에밀리아를 다시 기억하고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을 감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한국식 돌잔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아요. 그냥 조용히 에밀리아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던 거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작은 공간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조용히 에밀리아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벤트를 여는 장소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어요. 블로그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한국의 돌잔치를 실제로 보고 싶다며 일부러 먼 곳에서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벤트룸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신기한 듯 돌잔치 장식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니 정말 멋져요. 미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아이를 축복하는 문화라니 감동적이네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특히 깊게 공감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케이크의 작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어요. 에밀리아,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래. 엄마는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촛불을 천천히 불어 끄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을 감쌌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이번만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고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의 미소를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제 곁에 없었지만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에밀리아를 위한 돌잔치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부모님들은 깊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도 곧 첫 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축하해주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 혹시 우리 아이 돌잔치도 열어줄 수 있나요? 그날 이후 저는 돌잔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에밀리아를 기억하기 위해 준비했던 작은 돌잔치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한국식 돌잔치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저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돌잔치를 마친 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의 생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행사를 보고 나니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에밀리아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하는 일이잖아요. 단 하루뿐인 날이니까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죠. 그 후로도 많은 부모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아이 돌잔치를 부탁하고 싶다는 요청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블로그를 통해 돌잔치 문화를 알렸지만 이제는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부모들과 상담하며 돌잔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과 장식을 준비하고 부모들에게 돌잡이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행사 당일 아기가 가족과 함께 축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기들이 돌잡이 상 앞에 앉아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에밀리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웃으며 돌잔치를 즐기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기억하며 다른 부모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느새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시애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돌잔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블로그 운영자였던 제가 어느새 매주 한국식 돌잔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벤트 사업가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한국식 돌잔치를 열어주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돌잔치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에밀리아는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걷는 길 위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머물렀던 한 엄마가 한국의 돌잔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이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돌잔치가 이제는 미국 곳곳에서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전통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은 문화는 사람을 이어주고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뿌듯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